고흥 국민 여러분, 희망찬 새해 이렇게 국민 여러분과 시청자 여러분을 뵙습니다. 올해 우리 고흥은 우주 드론 스마트팜이라는 3대 미래 전략 산업과 3대 교통 인프라를 통해서 2030년 인구 10만의 고흥 국민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취임하신 지가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3년 7개월 정도가 흘렀죠. 군수님께서 군에 있었던 가장 의미 있는 변화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실까요? 우선 고흥이 3년 7개월 동안에 저희들이 국민 통합을 바탕으로 해서 고흥의 변화 발전을 위해서 우리 1,400여 공직자들하고 함께 쉼없이 달려온 3년 7개월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우선 큰 변화를 우리 또 이렇게 변화해 가고 있는 이런 것들을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선은 우리 국민들의 이제 통합이 좀 이루어져 가고 있다. 아, 네. 예, 원래 선거 후유증인 그런 군수선거나 이런 자치단체장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지지한 층과 지지하지 않는 층 간의 편가르기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그 국민 간의 갈등이 심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들이 국민 통합을 하기 위해서 제가 많이 노력을 했고, 그런 결과 지금은 우리 국민들이 편가르기 없는 국민 통합의 고흥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 그래서 국민 간의 갈등이 없어지고 국민이 행복해져 가고 있다. 이게 가장 지금 큰 흐름이고 변화거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우리 고흥이 정부가 2031년까지 1조 6천억 원을 투자해서 우주 발사체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는데, 여기에는 민간 발사장, 그 다음에 우리 국가산업단지 46만 평, 기술사업화 센터, 그 다음에 사이언스 컴플렉스 등 이런 것들을 조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성함으로써 우주항공 중심 도시로 우리가 거듭나고 있다. 이게 두 번째 큰 변화고요. 지난해 8월 20일에 저희들이 이제 3대 교통 인프라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고흥에서 나라우주센터까지 가는 31.7km의 국도 15호선, 굴곡진 그런 2차선 도로가 4차선으로 확장하기로 정부에서 예타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6,521억이 이제 투자되기로 했는데, 금년에 설계 용역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2031년까지 차질 없이 추진되게 돼서 그곳에 구축하는 우주 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를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추진하게 됐다. 이게 굉장히 큰 변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 저희 고흥군에서 그 2030년 인구 이렇게 10만, 네. 인구 10만 또 그 목표를 설정하셨더라고요. 예.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듣고 싶습니다. 2030년 고흥인구 10만이 고흥 국민의 비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리는 2030년은 고흥군이 우주항공 산업과 문화 관광이 어우러지는 우주항공 복합도시. 지금 이제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는 미국의 스타베이스가 있는데 한국형 스타베이스를 만드는 일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지금 이제 저희들이 3대 미래 전략 산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우주 드론 스마트팜이란 3대 미래 전략 산업, 이거를 이제 육성을 해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인구가 늘어나죠. 그리고 특히 이제 46만 평 규모의 국가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은 전문가들이 2만 개 이상의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4조 9천억의 생산 유발 효과가 있다. 이러기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취업을 할 수 있게 되고 정착을 하고 이렇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지역이 될 거다. 우리 고흥이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는 민간 발사장이 지금 1단계 완공이 오래되고요. 2단계가 2030년까지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1, 2주 만에 한 번씩 우주선이 공에서 발사가 됩니다.
그러면은 그걸 보기 위한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올 수밖에 없고, 또 한 가지는 우주 관련 견학교육 체험을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사이언스 컴플렉스라고 일종의 테마파크인데, 이거를 그때까지 조성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올 거다. 그래서 우주관광 랜드마크가 될 거다. 그래서 관광으로 많은 인구가 또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3대 교통 인프라, 우선 공에서 광주까지 고속도로, 그 다음에 고흥역과 녹동역을 만드는 우선 철도, 고속철도거든요. 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나라우주센터까지 4차선, 이런 것들이 완성이 되면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됩니다. 그래서 공이 멀다는 인식이 이제 완전히 불식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또 많은 인구들이 이렇게 광주까지 30분밖에 안 걸리는 고속도로가 완성이 된다. 그러면 광주 고흥, 또 특히 이제 전남 광주 특별시가 된다. 그러면 한 구역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또 우리 제2우주센터 지금 이야기가 많고, 우주항공산업진흥원도 이야기가 많은데 반드시 우리 고흥에 유치를 할 겁니다. 사활을 걸고 유치하려고 네.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되거나 그러면은 또 많은 이제 그게 아주 중요한 인프라거든요. 많은 인구가 늘어나게 되고요. 또 대규모 주거단지 지금 500호 이상의 공공임대주택 마련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4인 가구 기준 가구당 월 60만 원씩 신재생 에너지 연금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체감 복지, 이런 시책을 통해서 많은 인구들이 모여들게 하랍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공에 2030년까지 공인구 10만, 그러니까 공국민의 비전 확실히 달성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늘을 향한 고흥의 그 꿈이 우주에만 있는 것은 아닐 텐데요. 네. 그럼 이번엔 드론 산업에 관해서 한번 네. 이야기를 네. 듣고 싶습니다. 네. 그 고흥은 원래 이제 드론 관련 인프라들이 가장 좋은 지역입니다. 네. 전국에서. 여러분 드론 공역, 드론이 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제일 넓다, 전국에서. 그리고 국가 종합 비행 성능 시험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드론 관련 인프라들이 가장, 드론 센터도 있고, 또 드론 이제 그 UAM 시험장도 거기 있어서 대기업들이 지금 1단계 드론 택시 관련 시험을 하고 있는 그런 곳도 있고요. 그래서 드론 관련 인프라들이 가장 많이 갖춰진 드론 중심 도시 고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드론을 그냥 이렇게 산업화나 이런 것만 아니고 생활에 필요한 드론, 또 관광용으로도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데, 우선 저희들이 이제 녹동항에서 매주 토요일 700대의 드론쇼 네. 하고 있는 건 아시죠? 네, 그럼요. 그래서 그 700대 드론쇼 때문에 녹동에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엄청난 역할을 한다. 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올 하반기에 우리 고흥만에 있는 드론센터 인근에 4만 평 규모의 드론 산업단지가 준공을 합니다. 그러면은 25개 기업이 입주를 하게 되고 1,500명 정도의 이제 그 양질의 일자리가, 드론 관련 일자리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리고 또 드론 관련 그 산업단지 안에 드론 관련 기업들의 생산부터 시작해서 검사, 인증까지도 그곳에서 원스톱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지금 시스템이 갖춰지기 때문에 전국에서 어떤 드론 기체를 만들더라도 우리 고흥에 거기 와서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드론 산업의 중심지로 이제 거듭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고흥이 이제 섬 지역이나 해안 지역이 많아서 물류 이송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류 이송 사각지대라고 그러는데, 이런 곳에 지난해 8월 달부터 드론 배송을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랬더니 물류이송 사각지대가 이제 해소되니까 그쪽에 생활 개선 효과가 크죠. 아주 섬 지역이나 해안 지역 주민들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는 이제 드론 UAM 관련해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했는데, 특히
이제 드론 택시를 남해안 관광벨트와 제주까지 오가는 관광 상품하겠다.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또 드론 UAM을 우리 드론을 가지고 이제 그 환자 이송용이나 지금 헬기로 하잖아요. 환자 이송용이나 이렇게 긴급 응급 환자 이송용으로 활용하겠다. 그리고 산불 진화 감시 이런 걸 하겠다. 그리고 공공용으로도 활용하겠다. 그다음에 드론 UAM, MRO 산업단위도 만들겠다. 이런 중장기 로드맵을 만들어서 드론 중심 도시 고흥으로 지금 계속해서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렇게 관광 도시 그리고 보여줄 수 있는 도시, 네, 체감할 수 있는 도시로 만들려면 일단 고흥군에 오는데 아까 잠깐 말씀하셨긴 하셨는데 네. 고흥군에 오기까지 교통이 만만치가 않아요. 멉니다. 네. 멀다 그럽니다. 그렇죠. 네. 가까워졌는데도 멀다 그러기 때문에 네. 이제 저희들이 접근성 개선을 위해서 3대 교통 인프라를 이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우선 3대 교통 인프라는 고흥에서 광주까지 가는 53km의 직선 고속도로. 이게 이제 30분이면 갈 수 있는 고속도로. 이게 이제 지금 국토부에서 용역을 완료를 했는데 제3차 국가 고속도로망 계획을 올 상반기에 아마 발표를 할 겁니다. 거기에 포함되도록 지금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철도인데, 고흥, 벌교역에서 지선을 연결해서 고흥역과 녹동역을 만드는 고속철도. 이걸 저희들이 이름을 우선 철도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완성이 되면은 정말로 고흥역에서 타면은 용산역까지 2시간 반이면 갈 수 있다. 이런 일이 고속철도 사업. 이것도 우리가 이제 이건 용역을 해서 그동안에 한 3년 이상을 노력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뭐 정부나 국회에 계속해서 공원 철도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이것도 발표를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인데 이건 10년 단위 계획인데 이 속에 포함되도록 전방위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예, 그런 말씀 드리고요. 3대 교통 인프라 중에 하나인 아까 말씀드렸던 고흥읍에서 나라우주센터까지 가는 그런 국도 15호선 31.7km 4차선으로 확장하는 것. 이거는 정부에서 결정을 해서 6,521억이 투자돼서 올해부터 지금 설계 용역에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3대 교통 인프라 반드시 완성을 해서 멀다는 인식을 불식을 좀 시키려합니다. 그리고 많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인구 유입에도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 네. 그다음에 우주 발사체 산업 클러스터나 이런 거 구축하는데도 기업 유치에도 굉장히 정주 여건이잖아요, 하나에. 그래서 반드시 3대 교통 인프라는 확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신재생에너지에 연금을 드리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제도를 하는지 우리 국민들에게는 어떤 혜택이 들어가는지 저희들이 이제 드리려고 하는 거는 신재생 에너지 연금이라고 그래서 네.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만들고 그다음에 또 대규모 태양광 등 이제 이런 신재생 에너지를 이렇게 개발을 하게 되면은 군에 이렇게 REC라고 그래요. 군으로 이렇게 이제 배당되는 수익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모아서 우리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인구 10만을 저희들은 이미 목표를 하고 있어요. 10만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신재생 에너지 연금. 그러니까 국민연금이나 뭐 군에서 기본소득이 이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고 소득이 얼마 됐든 간에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드리겠다는 거죠. 지난해 7월 1일부로 신재생 에너지 과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네.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국민 전체에게 그것도 4인 가구 60만 원이라 하면 정말 파격적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런 이제 굵직한 정책들을 추진하시는 군수님에게 정말 그 리더십에 경의를 표하고요.
군수님, 지난 12월에 스마트팜과 관련해서 좋은 소식이 들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고흥만의 강점과 특성을 살린 그 스마트팜 발전 방향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우리 고흥에는 2022년 11월 달에 10만 평 규모의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조성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군수되면서 이제 그 주변으로 6, 70만 평의 대규모 고흥형 농수축산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조성하겠다 선언을 하고 그게 3대 미래 전략 산업 중에 하나죠. 네네. 그래서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정부를 찾아다니면서 열심히 해가지고 6, 70만 평 계획을 했는데 지금 32만 평 정도가 공모사업에 이렇게 유치가 돼서 절차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계속 하고 있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12월 달에는 12월 31일 날이죠. 극적으로 우리 고흥군으로 스마트 수산업 혁신 선도지구 조성이 1,900억짜리 국비 사업인데 이게 이제 국비 포함해서 1,900억짜리인데 이게 저희들이 이제 고흥으로 선정이 됐어요. 마지막에 이제 포항하고 경쟁하다가 어렵게 저희들이 됐는데 이게 이제 18만 평 규모로 고흥만에 조성이 되거든요. 바다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근데 이거는 기후변화가 지금 요즘은 심각하잖아요. 이게 기후변화가 옛날에는 고수온이나 저수온이 일시적으로 한 번 오고 몇 년 또 안 오고 이랬는데 지금 상시화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타개보자. 정부가 야심차게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이 스마트 이 선도지구를 지금 스마트 산업 혁신 선도지구를 네. 조성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AI가 결합해서 모든 수산업 뭐 양식이나 이런 것들 수온도 체크하고 뭐 염도 같은 것도 자동으로 체크해 가면서 양식을 하거든요. 그리고 수산업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과 같은 수산업 그 생산량을 확보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정부가 지금 야심차게 하는데 우리 고흥이 이제 그거를 추진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아마 이게 되면은 일자리도 데이터 관리나 이런 것들 되면 한 200개 이상 만들어진다고 그래요. 그렇게 하고 또 이 수산업 혁신적인 이 스마트 수산업이 전국 확산 거점이 우리 고흥이 된다. 거점지. 예, 그렇게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는 어차피 스마트 수산업으로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해서 전국으로 확산시켜야 된다. 이런 이제 확산 거점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고흥이 이제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하기가 좋은 점은 광활한 고흥만이란 간척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뭐 벼농사도 너무 과잉 생산이다 그래서 줄여야 되는 상황인데 이걸 활용해서 저희들이 이제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집저가할 수 있는 땅이 있다. 이것 때문에 정부에 계속해서 건의를 하는 거죠. 스마트팜 사업 이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공모 사업을 이렇게 건의를 해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6, 70만 평 스마트팜 혁신밸리 농수축산 혁신밸리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스마트 수산업 혁신 선도지구 성공적으로 해서 전국으로 확산시키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네. 잠깐 화제를 좀 돌려서 네. 여쭤보자면 최근 SNS에 군수님께서 출판 기념회를 하지 않겠다라고 올리셨더라고요. 네. 그 이유를 한번 들어봐도 될까요? 아, 예. 제가 출판 기념회를 이제 지금 선거 시즌이 돌아오니까 우리 국민들이 네. 출판 기념회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 가지고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저는 이거를 출판 기념회를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왜냐 그러면은 출판 기념회라는 게 본래의 그 의도하고는 다르게 우리 국민들에게 심리적이나 경제적인 부담을 굉장히 줄 수 있다. 이런 염려 때문에 제가 사실은 출판 기념회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제가 현직 군수인데 현직 군수로서 출판 기념회를 한다. 국민들에게 아마 큰 부담을 드릴 수 있다. 이걸 제가 염려한 거죠. 네. 오히려 그럴 시간에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3대 미래 전략 산업, 3대 교통 인프라, 또 지금
전남 광주 통합 이런 것들이 복잡한 이 시기에 그런 것들에 전념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인구 10만을 어떻게 달성할 건가 이거에 전념하지 네네. 그 출판 기념회 같은 거 하지 않으려고. 네, 이렇게 군점을 이끌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분명 어려운 점도 있었을 것이고 보람된 점도 있었을 것인데, 맞습니다. 네, 그것을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일 힘든 거는 그냥 우리 뭐 3대 미래 전략 산업이다 이런 거 추진하고 그런 게 힘드는 게 아니고요. 국민 통합을 하는데 가장 힘들었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저는 후보 시절부터 제가 군수가 되면은 편가르기 없는 고흥을 만들겠다고 공약처럼 이야기를 드렸는데 막상 당선이 돼서 이제 이걸 통합을 하려고 이렇게 추진하니까 압력이 엄청 커졌습니다. 예를 들면 먼저 이제 나를 지지했던 사람들을 챙기는 게 아니고 상대방을 지지했던 사람들 먼저 챙겼거든요. 그랬더니 나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막 압력이 들어오는 거죠. 왜 그렇게 하느냐? 다른 군수들은 다 그렇게 하지 않는데 그러면서 압력이 들었는데 저도 갈등이 심했어요. 그리고 왜 역대 군수들이나 다른 지역 시장 군수들이 이렇게 통합을 못하는가에 대해서 그때 느꼈어요. 근데 저는 그거를 압력이 세게 들어올수록 제가 잘하고 있다는 증거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밀고 나갔죠. 정말 그게 이제 힘들었는데 만약 제가 51%만 챙기고 49%를 막 그냥 안 챙기고 핍박했다 그러면은 아마 우리 국민들은 전에처럼 지금도 국민 간의 갈등 속에서 살고 있을 겁니다. 국민 통합이 문제가 아니라 국민이 그러면 불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국민 통합을 하기 위해서 노력은 아주 엄청나게 했는데 일관되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우리 국민들이 국민 간의 갈등이 없어졌어요.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그거에 관한 한 굉장히 행복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이제 평가 같은 걸 해줄 때 이렇게 잘하는 게 뭐냐고 이렇게 국민들한테 물으면은 국민 통합한 거. 그 다음에 고흥의 변화 발전을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엄청 지지를 해 주십니다. 그거를 이제 제가 굉장히 보람으로 느끼고 앞으로도 국민 통합은 변함없이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통합이라는 그 어려운 길을 뚝심 있게 걸어오심이 느껴지는데요.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정말 고흥의 미래가 더욱 기대됩니다. 제가 주변에서 왜 우리 고흥 군수님께서 많은 분께 인정을 받고 있는지 이제 비로소 이해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그 군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통합을 위한 노력, 국민분들의 통합을 위한 노력, 그리고 여러 가지 드론 사업, 우주 산업,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폰까지 열심히 달려오신 게 느껴집니다. 마지막으로 국민분들께 전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하십시오.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 우리 고흥군은 이제 3대 미래 전략 산업과 3대 교통 인프라를 바탕으로 2030년까지 고흥인구 10만을 위해서 1,400여 공직자들하고 함께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 비전이 현실화되어 가고 있는 우리 고흥의 시청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희망찬 미래를 향해 힘차게 도약하는 고흥군 공영민 군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